지금 현재 네이버에 선우은숙이라고 검색만 해봐도요. 야, 선우은숙 사실혼 여성과 양다리 유영재 이혼과 의혹 언급 없다. 양다리 논란 유영재 라디오에서 이틀째 선우은숙과의 이혼을 언급하지 않았다. 양다리 사실혼 여성이 있다. 야, 이거 수습할 수 있을까요?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도 아무렇지 않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이 선우은숙 씨도 아무렇지 않게 동치미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두 사람의 사태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 그냥 방송 다 하차했으면 좋겠다. 방송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가 왜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사태를 계속하여 주목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고 이 동치미 예능 방송에 등장한 선우은숙 씨의 모습도 굉장히 큰 충격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8일 만에 결혼한 이 사태 때 이런 속 얘기를 했어요. 17일 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주차장에서 나를 안아주려고 8일 벌리고 꽉 안아주더라. 내가 부끄러워하니 제 인상 어때요? 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는 낫네요 라고 했다. 밥을 먹고 헤어진 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연애를 했다. 근데 혼인신고는 어때요? 라고 물었는데 나는 혼인신고 안 해요? 라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언론에 알려지면 뒷감당하기가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이 만약 아파서 보호자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야 하냐. 아드님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냐 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나도 생각해 볼게 라고 집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자며 생각에 빠졌다. 제가 느낀 게 부부라는 게 그런 건데 같이 지나다니다가 누가 물어봤을 때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위치를 내가 떨어뜨리는 셈이 되지 않나.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얘기를 못하면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아침이 되어 전화를 걸어 혼인신고하자라고 이야기했다. 본관에서 그 사람은 K본부에서 라디오가 끝났고 저는 녹화를 하다가 가까운 영등포구청에 가서 9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유영재 씨가 왜 혼인신고를 안 하냐라는 질문에 아들이 올 때까지 당신이 아프면 내가 기다려야 하냐라고 했는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진짜 선우은숙 씨가 아팠을 땐 정작 유영재 씨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죠? 그게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을 했잖아요.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유영재 씨는 이 당시 때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모습을 녹화까지 해뒀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저희는 7월 7일 날 처음 만났는데 2달 만에 9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 깜짝 놀라셨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선우은숙 씨는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모두 동의를 했으며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 신혼집을 얻어서 10월 4일부터 같이 살고 있다. 결국 어떻습니까? 3달 만에 같이 혼인신고까지 하고 신혼집에서 살림을 차린 겁니다. 황당할 수밖에 없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해요. 자업자득이 아니냐. 선우은숙 씨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던 거 아니냐. 주변에 많은 만류와 걱정이 있었음에도 본인이 이것을 내친 게 아니냐. 오죽했으면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치미에 함께 등장한 최홍림 씨는 유영재 씨가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조절하지 않으면 터진다. 만약 그런 사태가 터지면 이혼할 거냐 같이 살 거냐 라는 질문에 선우은숙 씨는 안 산다 라고 대답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대목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치미 예능 방송에 선우은숙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6일날 방영된 토요일 방송에 이 선우은숙 씨가 아무렇지 않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이 과거 선우은숙 씨가 함께 나왔던 동치미에 이 방송편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보면 3명의 남자가 살림을 배우기 위한 방송이 나오는데 이때 바로 유영재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유영재 씨 분명히 혼자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했어요. 자녀도 있지만 전 부인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공백 기간 동안 혼자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밥 하나 짓지 못합니다. 저도 자취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밥솥에 물 받아가지고 쌀 안 쳐서 밥하는 건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솔직히 밥솥이 하는 거지 내가 가마솥에다가 밥을 안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영재 씨 굉장히 밥을 짓는 것에 신기해하며 처음 본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당시 때 동치미 유튜브 영상 방송편이 밥 짓는 법도 모르는 윤성민, 유영재, 장광, 살림 가르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 세 사람 전부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유영재 씨가 혼자서 자신의 생활을 오래 해왔다라고 하기에는 이 밥 하나 안 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은 와이프들이 밥을 해줬다라고 하겠지만 유영재 씨는 동치미에 등장했을 때가 선우은숙 씨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도대체 뭘 먹고 생활을 해왔었느냐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보이세요? 이 유튜브 영상이 MBN 유튜브 채널에 불과 이틀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방송사 측에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이혼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전에? 저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영상을 공개한 속내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공개됐었던 선우은숙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을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이영하 씨와 26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었죠. 이 기사가 무려 2007년도 기사예요. 이때 선우은숙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파경을 맺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라는 질문에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26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여느 부부와 똑같은 일상이라고 봤다. 이영하 씨가 모 인터뷰에서 우리 나이가 되면 서로 구속받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단 잠시 속에서 벗어나 떨어지내면서 서로를 되돌아볼 여유를 갖고자 했던 것이다. 이게 계기였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언제부터 별거했냐라는 질문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몸이 좋지 않으셨고 옆에서 보살펴 드려야 했다.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별거 아닌 별거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특별한 계기가 없던 건 아니다. 행여 계기가 있었다면 날짜가 떠올랐겠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리마인드 웨딩까지 지난해 촬영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촬영한 건 아니었다. 단지 추억으로 남기고자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영하 씨가 지난 5월 달 빅모상을 당했을 때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질문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빈소를 지키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돌아가신 당일날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상중에 이틀간 빈소에서 저와 함께 있었다. 연예인이란 직업적 특성상 스케줄이 자유롭지 못하여 자신 또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녹화하러 나왔다가 연락을 받았음에도 공인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갖고 일을 마친 적이 있기에 이영하 씨가 장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사람 역시 당일날 촬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결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영하 씨가 말한 그대로 저희 나이가 되면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인 갈등으로 잠시 떨어져 있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정말 나쁜 상황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 세월이 지나 이영하 씨와 마음이 일치하느냐에 따라 재결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혼 발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재결합이 아니라 유영재 씨를 8일 만에 만나 혼인신고를 해버렸네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랜 친구처럼 지내겠다라는 의중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런 선우은숙 씨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의 사실혼의 이거한 동거녀의 정체가 폭로가 되면서 이게 바람으로 이뤄진 파경이 아니냐라는 일파만파 사태가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었던 이 선우은숙 씨의 동치미 출연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6일 저녁 토요일
11시 시간대에 시작된 동치미 편이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해당 녹화분이 방영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치미에 선우은숙 씨가 하차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요. 제가 이 동치미 방송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선우은숙 씨의 멘트가 제가 이 1시간 정도 가까이 되는 영상을 보면서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 멘트? 아, 부모님에게 100만 원 정도 용돈을 더 드리겠다라는 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금액일 것 같다. 요 멘트 하나 말고는 거의 11시에 시작하여서 12시 40분에 끝나는 방송 중에 이 선우은숙 씨의 멘트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우은숙 씨가 항상 동치미에 고정 출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멘트를 하거든요. 야, 일각에서는요, 결국 이 동치미 방송 제작진 입장에서 선우은숙 씨를 통편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선우은숙 씨가 아시다시피 이미 11일 날 동치미 다음 회차 편을 녹화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왜 출연을 하냐? 특히 이번 6일 날 방영된 이 방송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우은숙 씨가 아직 이혼하기 전에 녹화했었던 촬영분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분 아무리 일찍 녹화했더라도 한 달 전에 했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그 전주, 한 주 전쯤에 녹화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죠? 여기 보면 선우은숙의 소속사 스타잇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밝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최근 협의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는 거예요. 최근이니까 당연히 이번에 방영된 동치미 녹화 일정 때도 이미 두 사람 사이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법적 절차까지 거의 마무리되었거나 거의 마무리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녹화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우은숙 씨가 멘트를 아낀 건지 아니면 정말 제작진이 통편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정말 방송 분량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이혼 절차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교육을 받고 숙려기간을 진행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정도, 없으면 1개월 정도 시간을 거치고요. 이혼 의사 확인기를 이렇게 받게 되고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신고를 하게 돼요. 이혼이 성립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건 이 기간이 생각보다 보이시죠? 미성년자일 경우 그래도 있을 경우는 3개월, 없을 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두 사람은 소송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 아직 남아있는 11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회차 동치미 녹화가 선우은숙 씨가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기사로 많이 쏟아졌는데 사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 출연 한 편당 출연료가 우리 일반 범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에요. 저도 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꽤나 높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우은숙 씨 굉장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재력가이자 드라마 배우 스타가 왜 굳이 이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유튜브 내 댓글을 보면 하차라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리어 본인도 하차를 해야 하는 심각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에는 과연 선우은숙 씨가 하차를 해야 할까요? 유영재 씨 정말 확실하게 바람을 핀 걸까요? 동거녀의 정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인 계획적인 접근이었을까요? 8일 만에 혼인신고했다라는 게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흑막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자, 많은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가 환승연애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 대한 정체가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밝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영재 씨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죠. 차분한 말투로 아무렇지 않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여성 시청자분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우은숙 씨에 대한 동정론 또는 유영재 씨에 대한 옹호론 다양한 방식의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가 이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8일 만에 재혼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니 저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유영재 씨의 관상이 어떻다더라. 저럴 줄 알았다더라.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유영재 씨가 이 동거녀 의혹에 대한 침묵을 지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유영재 씨의 과거 사생활까지 폭로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우은숙님은 11일 날 동치미 녹화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장 이혼 발표 소식이 터진 뒤로부터 약 6, 7일 만에 또다시 동치미 녹화에 참석을 한다라는 건데요. 과연 유영재 씨와의 이혼 확정에 대한 발표, 직접 언급을 할 것인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동치미에 나와서 앞으로 잘 살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두 부부의 모습이 굉장히 빛바래지고 말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는 가운데 오는 11일로 예정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 녹화에 선우은숙 씨가 참여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란 대목이기도 하죠. MBN 측은 사실 선우은숙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녹화일이 오는 11일이다. 사실 이혼과 관련하여 진짜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진 정해진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선우은숙이 이미 녹화를 마친 촬영분은 오는 6일 예정대로 방송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었죠. 맞습니다. 이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 어떻습니까? 주말마다 이 방송이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속풀이쇼 동치미 토요일마다 오후 11시에 방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이미 선우은숙 씨가 등장을 해서 방송 촬영을 다 끝냈다라는 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녹화 11일도 이미 녹화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내용도 이미 방영이 되고 11일 날 또 녹화를 하기로 했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의 지금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양측 다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오늘 11일 날 과연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토요일 6일 날 방송되는 동치미 방송분은 적어도 이혼 발표 소식이 있기 전에 녹화했던 방영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녹화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5일 날부터 이 두 사람의 파경에 대한 소식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속출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그런 상태인데요.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해서 좋은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이 굉장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우은숙 씨가 결국 동치미 방송에 등장해서 이 유영재 씨에 대한 분노를 또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과거 보면 어차피 이런 얘기는 많았거든요. 빌려주고 못 받은 독이 수억 원이다. 속이 문드러진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대부분의 재산은 선우은숙 씨가 방송 활동을 하며 모아놓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었던 유영재 씨가 이 선우은숙 씨가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른다. 속이 아주 문드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돈을 자기가 어떻게 쓰겠다. 그것도 유영재 씨를 만나기 전에 빌려줬었던 대목인데 이렇게 선운숙 씨가 눈치를 봤어야 할까요? 유영재 씨가 떼인 돈이 어마어마해서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유영재 씨 입장에서 선운숙 씨에 대한 이 결혼 생활 자체가 계획 결혼이 아니냐, 어떤 분은 사기 결혼 아니냐. 왜냐? 동거녀, 사실혼 관계자의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환승을 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거에 얘기했었던 이 돈적인 거,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이 많은 대목들이 결국 유영재 씨 입장에선 자신이 선운숙 씨와 함께 사용할 돈들인데 아까워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매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결국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8일 만에 재혼한 결심, 여기에서 강력한 증언이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보면 사실 이 최홍림 씨가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 8일 만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최홍림 씨는 사실 바람나면 안 참는다라고 말했던 선운숙 씨에게 이미 이렇게 말했었죠.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조절하지 않으면 터진다. 자, 몇 수 앞을 내다본 것일까요? 자, 바람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이젠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8일 만에 재혼을 하게 된 이 결정타의 기간 동안 이 사실혼 관계의 재혼녀는 장례식장에 참석하고 있었고, 심지어 유영재 씨는 그 여성과 오랜 기간 동거를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 자리를 비운 그 8일 동안 혼인신고까지 마쳐버렸다? 이건 환승연애가 아니라 대다수가 바람을 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 이 선운숙 씨가 정말 다시는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 외로웠던, 항상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었던 선운숙 씨가 왜 8일 만에 급격하게 빠르게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는지 이제 와서 많은 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신고하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재산에 대한 권한이 생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재산 어차피 기여도가 없는데 선운숙 씨가 다 모아놓은 돈인데 무슨 재산 분할을 요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뭐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빨리 혼인신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홍림 씨가 이 당시에 말했었던 바람기에 대한 이 의심이 본의 아니게 사실화가 되고 말아버린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올해만 8쌍의 커플들이 파경에 이르렀다라는 기사가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참지 않는 스타들의 모습들이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많은 커플들이 뭐 빚 때문에 헤어진다, 또는 바람 피는 거 참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박원숙 씨가 유영재 씨와의 만남에 대해 선운숙 씨에게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가 목사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인 기독교와 직접적인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결혼하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원숙 씨가 당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올바르지 않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KBS 방송 출연 때 박원숙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축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의 종교 생활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수 있다. 손가락 깍지도 안 껴봤는데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하더라. 그 말에 믿음이 갔다라고 강조했는데 박원숙 씨가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초치는 건 아닌데 목사님 아들이 올바른 사람만 있다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기 결혼이 의심된다라고 이미 작년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목사 아들이라던 유영재, 집안, 종교,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기사가 올라온 거죠. 목사 아들로 알려졌던 유영재의 집안과 종교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재산 수준까지 공개되어 충격을 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동치미에서 매번 밖으로 나가버리는 유영재 씨, 눈물을 흘리는 손은숙 씨, 그런데 이 모습이 설정이 아닌 실제 상황이다라는 측근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 당시에 이미 우려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해요. 측근도 걱정할 정도로 이혼 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진실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 카메라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작 관계자들도 뭔가 갈등의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기뜸을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니 정말 이들 부부관계를 걱정하고 있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유명한 일화죠. 유영재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그냥 나만 나쁜 남편이 됐다, 내가 결혼만 안 했다면 이렇게 비판받을 일이 없는데 막 이렇게 한탄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상호보트 사건, 스릴을 즐기고 와 라면서 겁이 많은 선은숙 씨를 혼자 태워 보냈던, 이거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가느다란 눈매로 사람을 약 올리듯이 그렇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유영재 씨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했었던 집안 종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목사 아들이 맞냐? 라는 제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목사 아들이자 독실한 크리스천인 점을 아주 크게 사서 선은숙 씨가 결혼을 했는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까 선은숙 씨와 함께 밤에 기도도 같이 해주지 않고 신앙 활동에 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은숙 씨는 아시다시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결혼 전 자유분방하게 살던 유영재 씨가 잦은 술자리로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모친을 최건사라고 칭한 것을 지적했는데 아버지가 목사라면 어머님은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회 권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다. 그러면서 유영재 씨의 지인들도 유영재 씨가 크리스천, 기독교인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의아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선은숙 씨와 결혼 생활을 하던 유영재 씨가 여기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어요. 더불어서 이 당시 유영재 씨는 결혼 전 목동에 20평도 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거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번에 알고 있는 동거녀와의 동거설이 터진 거죠. 라디오 DJ와 유튜브 방송을 경제적 수단으로 삼았지만 경제적인 큰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때도 100명이 들어오지 않았고 소규모지만 팬덤이 끈끈하여 후원금은 터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영재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팬들이 알았기 때문에 돈을 생활비 위주로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영재 씨가 결혼하고 나서 이 선은숙 씨의 재력을 통해 엄청난 고급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유튜브 방송도 엄청나게 늘면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들어오며 후원금의 규모도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고 인지도도 커졌다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유영재 씨가 뭔가 의혹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오빠 너무 잘하죠? 라면서 유영재의 충격적인 사생활 폭로에 모두 경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영재 씨와의 부부 생활을 폭로한 가운데 이 유영재 씨가 직접 해명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당시에 선은숙 씨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등장해서 사실 집안일도 설거지도 밥 차리는 것도 선은숙 씨가 혼자서 다 했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억울하다라며 유영재 씨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설거지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런 남편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최초로 출연하면서 이 두 사람이 동반 출연하는 것이 굉장히 잦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이 억울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상은 다 선은숙 씨의 말이 팩트가 맞았죠. 심지어 왜 술 마시고 새벽에 귀가를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MC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새벽 3시예요.
하지만 밀려드는 물음 중에 그게 말하자면이라는 해명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남은 이야기에 뭐 궁금증을 당시에 더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유가 뭐가 됐던지 간에 결혼을 하고 나서 60대의 남편이 술을 먹고 새벽 3시에 귀가한다? 이거 뭔가 많은 의문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동거했던 여성과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어떤 분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유영재 씨가 그 동거녀에게 돌아간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에 늦게 귀가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재산도 적은 상태에서 알고 보니 독실한 기독교인도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8일 만에 혼인신고를 진행시켰다라는 거. 거기에 동거녀에 대한 증거들까지. 첩첩산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 이혼한 유영재.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 바로 6일 방송된 이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에 등장을 했는데 유영재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비주얼,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는 제철 음식, 이렇게 누군가에게 끌림을 주는 걸 흔히 사로잡는다고 한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같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우리의 눈은 지금 봄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같다. 글쎄요, 이 말과는 다르게 유영재 씨에 대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서 더 많은 날선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혼하게 된 이유 중에 많은 분들이 분개해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죠. 정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선우은숙 씨를 숨기고서 속이고서 결혼을 하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남남이 되자마자 고개 든 루머주의보라고 하면서 많은 루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단순한 루머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던 황당한 루머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이 유영재 씨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상어보트,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상어보트 사건이 사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황당했었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라는 말을 선우은숙 씨가 쏟아냈을 정도이기도 했는데 이 허니문이 아니라 지옥문이 되었다. 막 이러한 말이 당시에 쏟아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어보트에 억지로 태웠던 유영재 씨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짜뉴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거 사고로 위장해서 선우은숙 씨가 혹시 심장에 물이라도 와 뭔가 일이 터지면 이 선우은숙 씨의 재산을 전부 다 갈취하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건 좀 너무 많이 나아간 루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유영재 씨가 이러한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선 요번에 의혹이 제기된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에 대한 이야기를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